never knew when today could be wrong until I found you and to the store I never knew when the night could be sweet until you swept me up from my feet down the racing. 안녕하세요. GMS 디자인 대표 우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 서면의 롯데캐슬 스카이 현장입니다. 지금 이 집이 51평형이거든요. 51평형인데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주방 거실은 조금 작고 방이 약간 큰 그러한 형태의 레이아웃인데, 우리 고객님 가족들은 주말마다 매주 여행을 가는 취미생활이 있습니다. 그 취미생활에 맞도록 구축 레이아웃의 51평을 최신 아파트의 51평처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실까요? 이 집의 현관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웰컴 존 같은 공간인데, 우리 고객님이 여행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때 찍었던 사진들, 기념품들, 그런 것들이 여기 나중에 가지런히 정리가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현관의 레이아웃 구조가 일반적인 아파트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관에서 진입을 하면 두 개의 동선이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인 동선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서 들어와서 신발장을 지나서 각자 방으로 가는 동선, 그리고 두 번째 동선은 바로 주방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동선입니다. 복도를 통해서 주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현관에서 바로 주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고객님께서는 이 두 번째 동선이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창고. 제가 처음 서두에 고객님의 주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창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창고가 크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캠핑, 스키, 보드 이러한 액티비티 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물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물건들을 재어 놓아야 하는 창고가 굉장히 좀 크게 필요합니다 라고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4.5m 정도 되는 길이의 창고가 만들어졌다. 원래라면 이 뒷벽을 통해서 주방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현관까지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 구축 50평 아파트를 신축 50평 아파트의 느낌으로 바꾸는 법,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가보시죠. 50평 신축 아파트하고 구축 아파트하고 큰 차이점을 보면은, 예전에는 주방 거실의 크기는 어느 정도만 하고 나머지 방들의 크기를 여유 있게 디자인했던 반면에, 최근에 신축 아파트를 보면은 공용 부분인 거실, 주방, 복도 부분은 굉장히 크고 방은 작아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면 어디 부분을 조금 넓히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장을 통해서 조금 더 키울 수 있었고, 주방 같은 경우는 원래 주방에서 뒷주방을 조금 만들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복도 부분은 기존의 가벽을 털어내고 안방과 안방 욕실의 구분화를 통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복도가 딱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여기가 안방이고 여기가 다른 침실이었는데, 여기에 복도가 있다 보니까 안방의 도어만큼만 진입이 되는 작은 복도로 끝이 났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벽이 철거가 되는 가벽이었기 때문에 이 벽을 털어내고 기존의 안방 도어를 막고, 안방에서 원래 드레스룸으로 나오는 이쪽 동선을 메인 안방 도어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용 공간을 더 키우기 위해서도 있고요, 안방의 레이아웃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복도를 털어버리고 복도에서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는 공간까지 공용 부위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4m 정도 복도가 더 길어졌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1.5m 정도 복도가 더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도의 느낌이 신축 아파트처럼 굉장히 좀 긴 집이 되었네 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 있던 벽 뒤에 화장대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화장대 공간을 저희가 없앴기 때문에 화장대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 지금 복도 끝에서 바로 비춰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쁜 거울과 고객님이 인테리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딥 그린 계열의 세라믹과 어두운 우드톤을 이쪽에 포인트를 둬서 만들어 놨습니다. 아래에 수납이 있고요. 화장대 좌측에도 수납을 만들어서 많이 쓰는 물건들이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화장대까지 설명드렸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의 레이아웃의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메인 안방 도어의 위치가 여기, 그리고 지금 메인으로 쓰고 있는 도어를 통해서 안방 화장실로 연계되는 그러한 레이아웃인데 안방의 도어가 여기 있다 보니까 침대 위치가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도어에서 문을 열자마자 침대 위치가 보이는 거 풍수적으로 좀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부분 때문에 바로 이렇게 침대를 놓지도 못하고 안방에서 생활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려면 침대를 돌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단점까지 있는 기존 레이아웃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이 메인도어 하나를 마감으로 해서 침대의 위치가 안정되게 배치가 되었고 붙박이장도 확실히 공간이 구분이 됨으로 인해서 붙박이장을 열더라도 침대하고 사이에 공간이 충분히 넓어서 안방의 레이아웃이 안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방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어서 안방 화장실과 그 옆에 남는 침실을 어떻게 꾸몄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이 집에 안방을 제외하고 남는 방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가족 구성원 총 3명보다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이 방 하나를 안방에서 연계된 드레스룸으로 꾸며봤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드레스룸입니다. 이 드레스룸을 구성하면서 저희가 꼭 넣는 것들이 있는데 크게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스타일러 드레스룸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옷을 입은 라인을 한번 볼 수 있는 젖은 거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림질 공간입니다. 다림질을 하고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는 옷봉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탁실입니다. 세탁실과 드레스룸을 같이 연계를 시키게 되면 동선이 굉장히 짧아지고 편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쪽에 저희가 넣어놨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제습기입니다. 제습기를 기본적으로 스탠드형으로 해서 이 드레스룸에 구성을 하기도 하고 저희는 천정에 있는 이 환풍기형 제습기를 설치해 드렸는데 이 공간의 습도를 체크를 해서 회전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그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편리하고자 이렇게 환풍기를 천정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정도만 드레스룸을 설치를 하면 나중에 후회하시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드레스룸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바로 안방 욕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안방 욕실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일반적인 욕실보다는 조금 더 길이가 여유가 있는 욕실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조를 넣고 세면대도 조금 더 널찍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세면대를 만들면서 저희가 조금 기획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 세정제용 디스펜서 이거 왜 설치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 필요한 종류의 물건들이 올라가게 될 텐데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 놓아도 실제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건들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한 개만이라도 빌트인 타입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게 손 세정제용 디스펜서입니다. 디자인도 괜찮고 욕실에서 사용했을 때 내구성도 있는 제품을 찾다 보니까 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디스펜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욕실 인코너 마감입니다. 지금 욕실에 보면은 구석진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편하게 욕실을 관리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기 어린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 이 코너를 저희가 삼각형으로 잘라가지고 뾰족한 부분을 없애는 디자인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착안해서 똑같이 적용시킨 게 인코너 마감입니다. 이렇게 하나 해놓는 거 하나만으로 구석진 곳까지 청소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욕실 인테리어 할 때 꼭 한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욕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거실 주방으로 나가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 보면은 거실과 주방에 경계가 없이
한 공간이다라고 느끼는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간도 그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침에는 같이 일어나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식탁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저녁에 퇴근을 하게 되면 제각기 들어오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을 따로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방과 다이닝 공간 또는 주방과 리빙룸 이런 느낌으로 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주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주방의 연장선을 거실에 두겠다라는 개념으로 식탁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고, 식탁에서 보통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발코니 확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작은 공간에 홈바를 만들어 뒀습니다. 여기 식탁에 앉아서 간소하게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메인 주방 아일랜드 쪽에는 수납을 하기보다는 간소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놨거든요. 보시면 주방 벽의 라인과 거실 벽의 라인이 이렇게 어긋나 있는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주방과 거실을 한 개의 느낌으로 이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든 부분이 바로 이 천정 부분입니다. 주방의 라인과 거실의 라인을 하나의 공간처럼 이어주는 브릿지 개념으로 저희가 천정을 통해서 TV 오른쪽까지 같은 색상의 자재 그리고 라인을 하나 크게 둠으로 인해서 주방의 벽이 연장되어서 거실까지 이어졌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디자인에 담아서 거실 주방을 한 개의 큰 공간으로 한번 담아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방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주방입니다. 주방은 크게 아일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냉장고장을 저희가 구성을 했고, 뒤쪽에 싱크볼과 상하부장 그리고 키큰장이 벽까지 이어지도록 했는데, 여기에 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집의 분전함이 주방에 있습니다. 분전함이 주방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벽면을 이렇게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애매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하부장을 길게 하기보다 상하부장 반, 키큰장 반의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거든요. 아마 이거 보여드리면 이제부터 인테리어를 하실 때 주방 분전함의 위치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두 개는 키큰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이 열리고 안에 수납이 되도록 되어 있고, 여기 두 개의 문짝은 푸시도 형태로 밀고 들어가서 보조 주방으로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딱 여기에 분전함이 있으면 이 주방 구성하는데 깔끔하고 쉽게 끝났을 것 같은데, 지금 분전함의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요거를 살짝 열고 당기게 되면 안에 도어가 또 있습니다. 분전함의 위치가 정확하게 제가 만들려고 하는 주방의 상하부장 라인의 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도어 자체가 분전함을 가리는 도어의 손잡이가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잠깐 숨겨놨던 비밀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 여기 뒤쪽에 원래 현관에서 들어오는 2차 동선을 이용해서 일부는 현관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창고로 만들었고,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는 이 벽 뒤로 보조 주방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전자제품들이 이렇게 세팅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뒷주방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축 아파트 많이 선호하시죠? 하지만 구축 아파트도 신축 아파트 못지않은 공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멘트 날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